자, 이번 시간에는 기존에 했던 내용, 버드 PRJ의 내용을 베리에이션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레이아웃은 이 버드 PRJ의 발사체, 이 발사체가 직선으로 나가는데 이 발사체의 궤도를 꺾어서 곡선으로 나가고 더 목표에 다가갈수록 빠르게 부딪히는 형태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작업을 위해서 시퀀서를 아래에다 두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사체가 되는 버드 PRJ죠. 자, 이 버드 PRJ 기존 거는 보존을 시켜줍니다. 복제를 해가지고 얘는 스폼댐을 꺼뜨리고요. 버드 PRJ 복제한 걸 가지고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버드 PRJ 01번을 조금 변형시켜서 복제 2번을 넣어주겠습니다. 2번, 두 번째 2번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나야가라를 바꿔줍니다. 2번으로 바꿔줬고, 여기서 우리가 배운 내용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원래는 이 시간이 시퀀스의 시간이 다 흘러간 다음에 플레이를 해야 처음부터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나야가라 시스템 파티클 이펙트가 시간이 얘가 가지고 있는 라이프 타임이 다 도달하기 전에 다시 재시작하면 중간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다 소멸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플레이를 해야 여기서부터 나오는데, 그거를 강제로 그냥 처음부터 플레이를 해보려면 액티베이터는 꼭 필요해요. 발사체. 왜냐하면 부딪힌 다음에 사라져야 될 녀석이 있고 남아야 될 녀석이 있기 때문에 액티베이트와 디액티베이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무조건 스폰되게 하려면 이 에펙트 시스템의 톡을 액티베이트와 그리고 이 스폰댐을 같이 쓰면 됩니다. 자, 스폰댐을 해제를 하면 비활성화 되고요. 여기서 키를 체크를 하고 키를 주게 되면 여기서 활성화되고, 여기서 체크를 해제하면 비활성화 키가 자동으로 찍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까지는 비활성화 되다가 여기서부터 활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플레이 테스트를 했을 때, 이렇게 플레이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이펙트가 끝나지 않아도 플레이했을 때 언제고 처음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방법을 쓰면 이 시간이 다 흘러가지 않고 그냥 계속 플레이 됐을 때 처음에 나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손에다 박아준 파티클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지금 액티베이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스폰댐으로 체크를 해주면, 그렇죠? 왜 안 돼? 여기서 체크하고 있었네요. 자, 여기서 시작돼 스폰댐을 체크를 해줄게요. 그러면 언제나 처음에 와서 시작이 되는 거죠. 스폰댐이 중간에 끊어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다가 액티베이트와 스폰댐을 같이 넣어주면 반드시 나오고요. 스폰댐의 여기서는 앞에 비활성화 스폰이 안 되는 타이밍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스폰댐 하고, 얘는 안 나오다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비활성화 되다가 이 타이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플레이 해도 처음부터 제대로 나오죠. 자, 여기에 새롭게 적용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01번이라고 이름을 바꿔둘게요.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 들어간 새롭게 만든 버드 PRJ 02번은 내용을 좀 달리 주면 좋겠죠. 자, 약간의 변화를 줄게요. 첫 시작할 때에 이 번쩍거리는 라이트 있죠. 플래시 라이트. 네, 이거 한번 번쩍거리는 것의 내용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래시는 새가 등장할 때의 자연스러움 그리고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한번 번쩍거리는 거거든요. 자, 이미터 세팅에서 여기서는 로컬 스페이스를 끄고 그냥 자리에 남겨서 나오는 걸 할 거고, 그리고 CPU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라이트 렌더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올 때 번쩍할 수 있게 넣어주는 거죠. 그 대신 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라이트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반절 줄어들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네, 들어가는 컬러도 반절 정도 낮춰주겠습니다. 약화시킨 다음에 얘가 이제 한번 나올 때 번쩍거리는 게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알파 스케일 밝기 같이 가고요. 제곱 감쇄 사용하지 않고 라이트 지수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얘 이니셜 라이즈 파티클에서 시간을 언제나 같게 해줄게요. 짧게 다이렉트로 0.25 이렇게. 네, 한번 번쩍이게. 그러면 네, 번쩍임을 남기고 진행되는 라이트가 많이 약화됐죠. 여기서는 라이트를 번쩍이게 해줄게요. 이 기존 라이트, 유지되는 라이트를 이렇게 같이 번쩍이게.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메쉬들. 자, 버드 PRJ. 요 메쉬가 있고요. 자, 정렬 순서를 좀 볼게요. 000이고, 그 다음에 메쉬. 그 다음에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는 잘 안 보이겠어요. 네, 거의 이 정도 보일 듯 말 듯. 하게 넣어줬죠. 보일 듯 말 듯하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색상을 한번 베리에이션을 해보세요. 저는 지금 기본 색상을 이렇게 하늘색,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잖아요. 파란색에서 보라색으로 흐르겠는데, 노란색, 보라색, 빨간색, 뭐 주황색, 아니면 보라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좀 흐름이 있게 색상을 베리에이션 줘보세요. 과제로. 여기서는 기본 가지고 있던 내용, 요 내용을 중간에 이제 얘랑 블렌드 하는 내용을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오히려 좀 진하게 주고, 이렇게 진하게 주고, 색상을 더 어둡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간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만 보시면 이런 느낌이에요. 얘를 블랙으로 줘보면 아예 밑에 깔리는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얘가 보라색을, 베리에이션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진한 내용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더 약화해서 줄게요. 이렇게. 네, 이 정도. 자, 얘는 지금 거의 사이언색의 밝은 색에 가까운데 얘도 눌러줍니다. 많이 눌러주죠. 5배 여기보다 더 세게. 네, 보라색에 가깝게 나오죠. 전체적으로 좀 진해지는 형태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밑바탕에 있는 것들이 좀 더 진해지고, 그 다음에 리본 다크도 색상을 좀 변형시켜서 여기서 줘도 되겠네요. 삼 0. 얘는 보라색으로 좀 바꿔줘야겠죠? 네, 훨씬 더 진한 형태의 내용을 표현할 때에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면 좋겠죠. 색상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밝은 색상을 표현할 땐 얘를 이제 밝게 해주고, 알파도 좀 줄이면 옅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베리에이션 색상을 뭘로 할지 음, 정리하신 다음에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발사체 색상도 바꿔볼 수 있겠죠. 얘도 좀 어둡게 해줄게요. 안 보이네요. 좀 진하게 줘야겠네요. 같은 비율로. 네, 아주 살짝만 낮추면 될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반대로 또 어, 얘를 늘리는 거죠. 얘를 늘리고 얘를 줄이고. 어두운 색상이 아니 더 짧아져야겠네요. 둘 다 짧게 해볼게요. 네, 이렇게 생성되는 GPU 스프라이트도 색깔을 약화시켜 주겠습니다. 지나가면서 색상이
표현이 많이 되게. 처음에는 번쩍이게 해줘야겠네요. 네, 이렇게 번쩍번쩍 가면서 보라색이 되게 더 빨리 돼야겠네요, 보라색이. 네. 지금 전체적으로 색상을 좀 진하게 눌러주고, 라이트 플래시가 처음에 생성될 때 나오는 위치를 알려주고, 리본 트레일의 길이를 좀 짧게 해봤습니다. 자, 전보다는 더 그 뒤에 어두운 느낌이 더 많이 들게. 그쵸?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X 메쉬를 위쪽으로 크게 빼서, 아유, 실수했네요. 이거를 잘못 눌러서 정의를 해버렸는데, 다시 0으로 맞춰야겠죠? 이렇게. 이 형태가 좀 위로 올라오게. 네. 거의 티가 안 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색상을 세게 안 줬기 때문에. 중간 블렌드 보관하는 거. 네.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궤도를 이제 한번 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궤도는 여기 트랜스폼의 위치에서 우리가 설정된 게 지금 직선 형태로 지금 딱 떨어지게 가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형태, 딱 중간 지점쯤을 찾아서 이 나이아가라 위치를 당겨줍니다. 당기고 위치에서 새 키를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새 키를 눌러줘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가겠죠. 그쵸? 근데 단순하게 일단 이렇게 가겠죠. 자, 그리고 이 위치를 중간에서 잡은 위치를 뒤쪽에서 이렇게 빼줄 거예요. 이 정도. 얘도 오른쪽 버튼 자동으로 해주고요. 그래야 보관이 부드럽게 될 테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짧게 가요. 짧게 가는데, 반대로 늘려줘야겠네요. 자, 짧게 가는데, 각도를 이제 맞춰줍니다. 각도. 얘도 각도도, 저 시작 각도가 있죠. 여기 지금, 이렇게 월드 기준모를 볼 수 있는데, 위치에, 여기를 로컬로 바꾼 다음에, 로컬로 해야 얘 기준축으로 가겠죠? 이거를 R, E를 눌러서 요거 오브젝트 선택 회전 이제 이 각도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가니까 이 정도쯤이 맞겠죠? 그쵸?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가서 여기 와서 꺾이고 들어갈 때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위치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좀 되겠네요. 이렇게 가니까 그 동선에 맞춰서 돌려주는 거죠. 아, 지금 계속 이제 처음부터 키를 안 줘가지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회전 키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키에 맞게 회전 키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그 위치에 맞게 회전 키를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선 동선이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살짝 머물렀다가 확 가는 형태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줄이면 이쪽으로 가는 게 빨리 가고 늦게 가겠죠? 자, 이렇게 늦게 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앞쪽으로 당겨버리면 처음에는 늦게 나와서 빨리 가겠죠. 그렇죠? 자,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나온 위치를 일단 옮겨줄게요. 위치를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서 위치를 이렇게 나와서 확 가는 거죠. 이렇게 나와서 확 가는 형태로 이제 할 건데 앞으로 확 다가가는 타이밍도 엄청나게 앞으로 당기는 거죠. 130, 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간중간 보관 각도를 이제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뒤로 당겨 버리니까 위치가 완전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각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각도에 맞춰주면 좋겠죠.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위치가 지금 위에서 봤을 때의 X축 방향, 그러니까 좌우 방향을 했잖아요. 이번엔 높이까지 만져주는 거죠. 높이까지. 이제 이렇게 바닥에 가깝게 당겨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나와서 위로 탁 올라가면서 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각도 맞춰줘야죠. 여기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내려가니까 여기 각도도 이렇게 내려서 한 칸 내려서 맞춰주고 여기서 중간쯤에 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쯤에 한 번 더 내려주고 각도를 맞춰줍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죠. 포지션하고. 자, 그럼 포지션이 이게 애매해질 수가 있는데 빼볼게요. 자, 이렇게 포지션을 빼니까 더 매끄럽게 가죠. 요 이제 포지션을 볼 때, 그 흐름을 볼 때는 커브 에디터에서 옆에다 놓고요.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이 그래프의 흐름이, 선의 흐름이 부드럽게 이루어지면 돼요. 부드럽게 이런 형태로 가서 꽂을 거니까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자, 풀고 다시. 자,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시작에 이 크기 길게 나오는 이 내용이 있죠. 위에 로켓처럼. 그쵸? 저걸 좀 줄여줘야겠죠? 그게 X메시인 것 같아요. 그쵸? X메시가 저렇게 나오니까 X메시의 처음에는 어, 사이즈를 조절을 해줘서 자, 벡터 커브 반대가 되겠죠? 처음에는 0이었다가 점점 커지는 형태가 되는데 한 0.5초에 커지면 되겠죠. 다 0.5초에 커지면 되겠죠.
전체 선택해서. 자, 요걸로 이제 세 개를 선택해서 조절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 1초로 해볼까요? 0에서 1이 되게.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사라져야 되는 타이밍 있잖아요. 그쵸? 사라져야 되는 타이밍. 여기 있네요. 디렉티브 타이밍을 여기 끝으로 옮겨 주셔야겠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사라져야 될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저런, 그냥 스태틱 메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바로바로 사라져야겠죠. 트레일이 여운을 남기고, 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저렇게 곡선이 될 때는 저런, 요런 형태가 좀 문제가 돼요. 같이 이렇게 Alt 드래그로 넣어주면 되겠죠. 사실상 저게 이제 문제가 되면 빼도 큰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네,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히트 타이밍도 맞춰줘야겠죠? 히트 타이밍. 자, 여기에서 PRJ 히트 기본 내용도 복제를 하고요. 얘는 영원히 숨김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밑으로 내리고 얘는 이름을 또 넣어줘야 헷갈리니까 2번에 1번이죠. 얘 전용의 히트. 자, 히트 타이밍도 이렇게 맞춰주고요. 지금 아직 궤적은 다 만진 건 아니에요. 자, 히트 타이밍 맞춰주고 저 번쩍이는 MI도 맞춰줘야겠죠. 자, 실린더에서 좀 위로 좀 올리고 이 타이밍도 여기에 맞춰줘야겠죠. 그렇죠. 네, 타이밍 맞춰줬고요. 자, 수정을 하다 보니까 얘를 전체적으로 어둡게 했지만 이렇게 곡선이 심해질 경우에는 이걸 많이 줄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얘를 더 한번 빼볼게요. X 메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훨씬 낫네요. 우리가 이게 저도 작업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아까 베리에이션 그러니까 진하게 한 거는 그 내용을 직선에서 쓰면 훨씬 더 어울리게 되네요. 저도 이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 깨닫게 되면서 많이 바꾸는데 여기서 요 내용들 X메쉬랑 실린더는 작업을 해보니까 직선 형태에 어울리는 형태가 좋겠어요. 그렇죠? 어둡게 그러니까 물론 얘가 있어야 중간 블렌드가 더 어둡게 잡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을 앞으로 해가면서 애써 공도를 만들었던 것도 사실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면 그냥 과감하게 빼는 게 방법일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 타이밍의 생성 시에 이 새가 크게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새의 스케일도 좀 만져주는 거죠. 스케일도. 여기 스케일에서도 첫 등장 때, 여기죠? 등장 때의 스케일, 기본 스케일을 미리 찍어 놓고요. 찍어 놓고 두 번째, 요 정도 타이밍에 놓을게요. 다시
다 같이 놔야죠. 3개. 이렇게 38에다 놓고요. 첫 시작은 얄쌍하게 나오게 할 거예요. 얄쌍하게. 작게. 그게 전방은 길고 좌우가 작게.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긴 형태가 나와요. 직선의 긴 형태. 그것도 한번 볼게요. 딴 거 선택하고, 네. 너무 짧은 시간이라 잘 모르겠죠. 그럼 이 시간을 좀 여기까지, 2번째 타이밍까지, 3번째 타이밍까지 한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펴지는 형태로 보이는 거죠. 다시. 이렇게. 보시네? 이렇게. 저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나와서 새가 펴지는 형태로 가는 거죠. 자, 첫 시장이 너무 길다. 이것도 사실, 보다 보면은 티가 날 수 있거든요. 자, 카메라 뷰에서 한번 볼게요. 카메라 뷰에서, 티 많이 안 나네요, 생각보다. 그쵸? 네, 이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조금 주는 거죠. 이게 스켈레탈 메쉬가 아니기 때문에, 음, 살짝 움직이는 형태로. 자, 여기다 회전값도 한번 움직이게 주는 거죠. 회전값도. 자, 얘도 가면서 이제 한번 회전해서 뭔가 움직이는 형태로 나오게. 여기까지. 여기에서 회전값을, 그 가는 방향으로 돌아야 되잖아요. 가는 방향. 가는 방향. 이쪽이죠, X축. 260도만큼 돌려줄게요. 한 280? 네, 280도. 돌리면 여기서 꼬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던 게 중간에 꼬였으니까 꼬였다가 다시 풀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꼬였다가 다시 풀어지는 형태로 보면은 키를 안 눌렀네요. 다시 돌리고 280도 정도 돌리고 회전값 눌러줘야 먹겠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죠. 살짝 움직이게. 자, 요 타이밍의 내용을 여기서 해줘도 되겠죠. 여기서 270도, 280도 정도 돌려서 또 자꾸 실수를 해요. 저도 계속 실수를 합니다. 280도 정도 돌려놓고 계속 키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맥스의 오토키인 줄 알고 안 눌러요.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나와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해보는 거죠. 컨트롤 Z, 컨트롤 Z.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안 돌아가네요. 제가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갈 때 돌린다든지 여기 도착할 때 280도 이렇게 박아버리면 되는데 수치를 알 수가 없으니까 미리 돌려보는 거죠. 이렇게 자 나갈 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히트의 각도예요. 왜냐면 얘가 각도가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여기로 맞는 거잖아요. 여기로 여기 히트 타이밍도 맞췄고 이제 각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앵글은 얘는 이제 어차피 앵글이 중간에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앵글에 그냥 히트되는 앵글에 맞춰서 회전값을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30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서 봤을 때, 네, 다시 풀고, 네, 그 방향에 맞춰서 넣어주는 거죠. 네, 원래 각도가 맞네요. 이런 상태로. 그리고 얘가 지금, 각도가 어떻게 되냐. 밑으로 살짝 내려가서, 궤적을 한번 볼게요. 살짝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살짝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각도를 맞췄으니까, 얘도 살짝 10도 정도 올려줘 볼까요? 네, 이렇게. 정확히는 10도가 아니라 5도 정도 올려주면 되겠네요. 제가 이걸 넣었더니 버그처럼 작동을 하네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이제 나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얘는 필요 없는 거 있으면 지울게요. 필요 없는 거니까 얘는.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의 위치를 바꿨는데, 여기서도 이제 레디도 새롭게 넣어줘야겠죠. 레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렇게 막 나가는 형태인데, 얘랑은 좀 덜 어울리니까 조금 어울리게 얘도 바꿔주는 거죠. 레디도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복제 레디 2번. 레디 2번에서는 자, 앞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없애줄게요. 네. 그리고 이 남는 웨이브 매직에서 조금 잘 보이게 이 중간 값을 없애고, 자, 위로 올라가는 값을 0.7로 줄여주는 거죠. 훨씬 더 잘 보이게. 그리고 이 매직 마스크의 시작을 50만큼 줘서 처음부터 좀 잘 보이게, 네, 바꿔볼게요. 그리고 GPU 매직 그 스프라이트를 뒤쪽으로 좀 더 밀겠습니다. 0.2만큼. 그리고 플래시. 요 형태도 시간을 살짝 늘려줄게요. 또 같이 늘려줘야겠죠. 그리고 이 더스트 여운도 늘려주겠습니다. 더스트 여운도 2초 정도 남으라고. 그리고 레디 02번을 여기다가 얘도 기존 건 이제 유지하려면 복제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얘는 레디 스폰덴 끄고 이름을 바꿔주고 바꿔주는. 그리고 시작 위치를 이 원형에서 나가는 게 좋으니까 플레이 했을 때 여기 옆에서 나오잖아요. 살짝 뒤쪽으로 넣어줍니다. 마법진 원형을 위치를 마이너스 650, 마이너스 30만큼 더 밀었어요. 이렇게 더 밀었습니다. 밀고 여기서 등장하는 녀석이 위치가 살짝 5만큼 더 당겨야겠네요. 45. 네. 위에서 봤을 때 그 위치에서 나오는 게 구 위치에서 나오는 게 맞으니까요. 맞춰줍니다. 자, 얘만 나올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개가 나올 거예요. 2개 해서 총 3개의 버드 PRG가 날아가는 걸 연출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레디는 이제 됐고요. 레디 좀 위쪽으로 올려주고 이 PRJ의 내용을 PRJ 내용 복제를 해서 이름 2-2 이 궤적을 바꿔줍니다. 궤적을. 자, 궤적을 할 때 미리 그려진 궤적을 가지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꼬이니까 이렇게 풀고 자, 풀고 다시 선형으로 바꾸면 직선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제가 스케일을 여기도 같이 가져갔기 때문에 스케일도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각도도 원래대로 가져가고요. 그래 이렇게 나오겠죠? 자, 가운데에서 이제 가는 녀석은 시작은 비슷하게 나오고 동시에 나오고요. 도착도 조금씩 다 다르게 해줍니다. 시간차로 도착의 시간과 디렉티브 시간을 뒤쪽으로 좀 빼줘야겠죠. 네, 5프레임 정도 이렇게 빼주고 얘는 이제 직선으로 가기보다 얘는 이제 아래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졌으니까 얘는 위로 올라가서 살짝 아래로 찍는 형태로 해주죠. 중간쯤에 가서 위치를 옮겨주고 자, 키를 찍어 그리고 자동으로 해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시작의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 얘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정도에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옆에 녀석 보고 위치를 뒤쪽으로 이제 빼줘. 위로 올렸으니까 뒤쪽으로 여기까지 빼줘야겠네요. 이렇게 타이밍 얼추 맞죠? 자, 얘 타이밍은 요 정도고 이 타이밍도 얘도 좀 뒤쪽으로 빼줘야겠네요. 이 정도. 네. 빼주고 이제 이 패스에 맞게 각도를 올려줘야겠죠? 올리고 회전도 넣어줍니다. 이렇게 시작에 회전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줘야겠죠? 회전
그리고 내려가는 회전. 딱 마이너스 10도 정도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10도 기준으로 스냅이 잡혀 있어서 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좀 많이 되다가 히트가 좀 당겨져야겠죠. 이렇게. 이것도 유지가 많이 되다가 이렇게 당겨져야겠죠. 조금 뒤쪽으로 당겨야겠네요. 더 당겨줘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차이를 주고요. 시간차가 느껴지게. 네, 이렇게. 네, 좀 시간차가 좀 느껴지죠. 그리고 중간 보강값으로 각도가 이상하게 틀어지는 것들. 지금 여기에는 구간이 거의 뭐 뒤쪽으로까지 가니까 그래프를 보고 이 위치 있죠. 이렇게 휘어지는 위치를 좀 보관을 해줘야겠죠. 이거 만져보시면 이게 움직이는 걸 패스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좀 맞춰주는 거죠. 살짝 이렇게. 얘도 만져보시면 이렇게 패스가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꽂힐 때는 이 부드러운 보관이 없이 확 꽂혀야 되니까 이렇게 움직이시는 게 보이시죠? 네. 바꿔주고. 자, 여기가 나오는 게 또 너무 잘 보이니까, 그쵸? 각도도, 스케일도 해줘야겠죠? 일단 각도 맞춰주고. 다음에 중간 각도. 이 정도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여기서 이미 좀 꺾어져 있어야겠죠? 그쵸? 여기서, 이 정도에서. 각도가 안 맞잖아요. 계속 떠서 가니까. 꺾어져 있어야죠. 이 정도. 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여기 참조해서, 얘 참조해서 90이 넘어갔네요. 이렇게. 자동 해주고. 자, 이 중간의 궤도가 위치도 살짝 부드럽게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곡선이 되게.
얘가 좀 스피드감이 느린 감이 있으니까 반대로 얘를 좀 빠르게 해주는 게 낫기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컨트롤 Z 전체 선택해야 되는데, 자, 얘보다 더 빠르게 도착하게 끝에를 당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탁, 탁. 네, 네, 속도감이 이게 낫겠네요.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쯤에 각도를 틀어주겠습니다. 각도를 여기쯤에서 80도 정도. 다시. 얘는 이제 중간에 꼬였다가 다시 풀어지는 형태. 그리고 얘는 그냥 멀쩡히 나와서 끝에서 돌아가면서 맞추는 형태. 조금 변형을 주는 거죠. 그 사이즈의 변형도 좀 더 길게 줘도 될 것 같아요. 사이즈의 변형도. 여기서 이렇게 커지는데, 이렇게 돼 있죠? X와 Z. Y와 Z네요. Y와 Z 부분을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조금 더 이쪽 두칸까지. 그리고 얘도 이제 그 디렉티브 타이밍 맞춰줘야겠죠? 꽂히고. 디렉티브 타이밍도 같이 맞춰줍니다. 히트 타이밍도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히트도 새롭게 하나 만들고, 여기 있죠? 복제. 2번. 자, 여기 1번에다 놓고 2번에 밑에서 보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잖아요. 스폰댐의 위치를 여기다가. 그쵸? 그리고 각도. 어, 각도가 기존 게 돌아간 거를 넣었기 때문에 일단 각도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0으로. 그리고 꽂히는 부분을 그 각도를 확인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10 정도 되네요. 그쵸? 얘의 각도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딱 꽂혀서 얘만 봐야겠네. 맞죠? 네. 각도가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죠? 자, 얘를 복제 이름을 3번으로 넣고 얘 타이밍을 좀 달리 줘야겠죠? 탁, 탁, 탁 좀 늘려서
위치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얘는 이렇게 기존 걸 옆으로 빼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기존 걸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뺄 건데, 자, 중간 지점 여기죠?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빼고 위치를 일단 주겠습니다. 이제 망가지죠? 여기서는 망가지는 부분을 일단 뺍니다. 빼고 다시 넣는 거죠. 망가지는 부분 빼고, 얘도 망가지는 부분 빼고. 시작 위치를, 자, 여기서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 세 개가 겹쳐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냐 이거죠. 그럼 얘가 좀 밑으로 내려가야겠네요. 좀 위쪽에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다시, 자, 이 뷰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아까처럼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요 정도였네. 비슷한 높이잖아요. 네,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네, 여기서는 그 삼각형 트라이앵글 형태에 좀 맞출게요. 놔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살짝 어, 안 맞게 여기다가 뒤에서 봐서. 그렇죠? 지금 카메라 뷰기 때문에 카메라 뷰를 풀고 봐야겠죠? 저도 가끔 카메라를 갖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네. 일단은 위치는 된 것 같고 여기에 중간 보관점에서 어, 이렇게 나와서 얘는 살짝 앞으로 가게. 아, 뒤로 가게 해야겠네. 더 안 보이네요. 이 커터 뷰의 대각선의 뷰에 가려서 더 안 보이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겠죠? 뒤쪽으로 더 빼서 시작 각도를 보고 맞춰주겠습니다. 시작 각도가 거의 뭐, 회전값 0으로 맞춘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맞춰야겠죠. 나가는 값이 이쪽이잖아요. 돌려보면 알아요. 이렇게, 네. 각도값 한번 주고요. 어, 날아갔습니다. 주고, 자, 중간 각도값 또 한번 줘야겠죠. 여기도 각도를, 어, 일단 이 회전하는 거를 다시 정해줍니다. 다시 각도만 지우고, 여기서 각도를 제대로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내려갈 때의 각도도 시작할 때 내려가서 나오니까 맞춰줍니다. 그 중간 각도 이 정도쯤이 되겠네요. 그리고 꽂히는 각도 여기서도 이제 그 밑으로 갔다가 가는 이 베지어 값을 정의를 해줘야겠죠. 위치에서 이 꽂히는 각도에서 화면을 보면서 조금씩 만져줍니다.
얘도 더 직선 형태 느낌 들게. 얘는 뭐죠? 위치값이 하나 더 있네요. 얘도 각도를 맞춰줘야겠네요. 각도를 지우고 중간 각도 맞춰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각도도 맞춰줘야겠죠? 마지막 각도도 역시 지웠다가 맞춰줘야겠죠? 자, 지금 마치 화살이 꽂힌 것처럼 나오는데 아, 5도만큼 올려줘야겠네요. 5도만큼. 가 5도. 네. 딱 위쪽으로 살짝 꽂히게. 자, 얘도 끝에 타이밍에 맞춰서 탁, 탁, 탁. 조금만, 한 칸만 빠르게 가겠습니다. 네. 타닥탁. 얘도 디액티브 타이밍 맞춰줘야겠죠? 네. 됐죠? 그리고 중간 각도도 얘도 꺾어줍니다. 얘는 나올 때 꺾어줄지 아니면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꺾어줄지 여기서 꺾어줄까요? 네. 여기서 280. 그럼 얘는 한 180? 네. 중간중간 돌아가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각도랑 일단 타이밍을 맞췄고 이제 추가돼야 될 거는 히트죠. 히트. 히트도 어딨죠? 히트. 복제. 여기다 맞춰줍니다. 그리고 히트 되는 그 각도를 보고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 발사체의 각도가 자,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제가 위쪽으로 올려버렸네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0이 이거고 0이 지금 로컬이니까요. 로컬로 맞췄기 때문에 0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가는 방향으로 이 정도고 얘 기존값을 일단 올려둬 놓고 얘도 마이너스 5. 그리고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꺾인 값이 있잖아요. 얘도 로컬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이 녀석인데 잘못 선택했네요. 이 녀석인데 각도가 이 정도 꺾여야겠죠. 더 꺾여야겠네요. 지금 Z축 20도 정도로 꺾였는데 보겠습니다. 마지막 녀석이 들어와서 딱 꽂혔을 때 조금 차이가 있네요. 저
여기 맞춰주면 되겠죠. 움직여서 이렇게 맞춰줬고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주면 되겠죠. 디테일하게. 네, 이 정도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네, 다다닥 세 방을 자, 콤보로 맞으면서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여기까지 다 저장을 한번 하고요. 필요한 게 뭐냐면 좀 1타보다는 3타가 연달아 맞으니까 카메라 쉐이킹을 추가해 줄 수 있겠죠. 카메라 쉐이킹은 시네 카메라 액터에서 추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카메라 컴포넌트의 트랙에 추가를 눌러보면 카메라 쉐이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캠쉐이크 01번을 여기다 쓰는 그 지금 해당하는 타임라인의 뒤에 생기는데 앞으로 당겨야겠죠? 타이밍이 첫 히트 타이밍이 시작될 때 여기죠, 여기 와서 붙어야겠죠. 자, 한번 볼게요. 자, 카메라 모드로 네, 저렇게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기존 버드 발사체의 베리에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과제에 세 개 베리에이션을 전혀 다르게 컬러 베리에이션을 다르게 배열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 메시 내용을 바꿔서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이제 디테일 같은 경우 좀 꼼꼼히 봐주셔서 각도가 좀 어색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줘야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 때에 스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베리에이션 쳐서 어떤 개성을 넣을 건지를 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미리 많이 꺾어야겠네요. 그렇죠? 이 정도. 꺾어 들어가고 여기 맞겠네요. 그리고 이게 디테일하게 계속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사이즈가 커지는 것도 좀 타이밍 밀어도 되고요. 위치도 한번 그 궤적도 한번 바꿔보고요. 궤적도 이렇게 회전을 눌렀네요. 자, 이렇게 다양하게 한번 만지셔서 재밌게 포트폴리오를 완성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스킬을 만들어 놓고 이런 식으로 베리에이션을 치면서 훨씬 좋은 스킬 이펙트를 제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